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노자입니다. 오늘 시청자분하고 질문 2탄입니다. 저희는 아까 하고 잠시 쉬고 계속 촬영하지만 영상은 2편으로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실제적으로 초보자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좀 길게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필요한 내용 같아요. 이 앞에 1탄에서 단자가에는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문. 네, 다음이 이제 이건 좀 기술적인 건데 보면은 릴레이는 방식은 안 좋고 예. 패시브보다 액티브 밸런스가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저는 일단 좋은 걸 좋다고 해서 산 건데 릴레이 방식이 안 좋은 거는 알아요. 릴레이 방식이라는 거는 BMS와 릴레이 조합인데 메리펜에는 릴레이 방식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리펜 해가지고 쓰니까 제가 이제 괜찮은 방식이라고 소개해드렸다가 노세 계속 해볼까. 메리벤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메리바 하다 보면 계속 전기를 먹잖아요. 릴레이가 대기 전력이 크진 않지만 계속 대기 전력을 먹어요. 그거 끊을 수 없어요? 메리베가 쓰시는 분들이 끊겠어요? 안 끊어요. 소비자가 쓰시는 분들이 제조자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사용 방법이 틀려요. 제조자는 당연히 안 쓸 때 끄겠지 생각하고 좋은 기능을 넣는데 소비자는 그냥 좋으니까 켜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능도 있지만 대기 전력이라는 게 계속 전기 소모하다 보니까 까먹고 가만 냅두면 앵꼬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메리페는 이제 점점 릴레이와 BMS 조합은 이제 빠고 다 BMS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약간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먼저 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패시브 밸런스와 액티브 밸런스 어떤 게 좋습니까? 왜 밸런스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단점은 있어요. 둘 다. 대기 전력이 패시브는 대기 전력을 안 먹어요. 패시브 밸런스는 뭐냐면 패시브 밸런스 하는 거는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 일정한 세팅 전압값 각 셀 기준입니다. 12V면 인산철 파워뱅크 기준으로 4개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 개가 3.6V예요. 만충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65가 만충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3.6이라고 합니다. 3.6, 3.6, 3.6 4개가 있잖아요. 그럼 4개가 합해지면 14.4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패시브 밸런스라는 게 3.55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3.5나 3.5입니다. 그 전압을 되면 전기가 들어오는 전압은 3.5보다 높아지면 전기를 열로 발산시켜 가지고 더 이상 안 돼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전력은 안 먹어요. 근데 단점이 패시브 밸런스의 최고 단점이 뭐냐면 내가 충전을 20A로 해. 패시브 밸런스 20A 들어가 있는 제품 없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 어차피 계속 올라가고 스위치 빼면 이제 계속 자기 작업하면서 태워요. 근데 밸런스 맞춘 시간이 충전기가 꼽히 있어야지만 되는데 한 셀이라도 밑에 내리가 있으면 안 맞춰져요. 그게 무조건 만충되면 이후에 충전기 꼽히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을 항상 하는 게 아니고요. 충전할 때 보통 파란색 때문에 끄잖아요. 아 여기요? 네, 충전기 빼잖아요. 초록색. 그러면 세 개에서는 3.5가 넘어갔어. 한 개에서는 3.2야. 그 밸런스가 틀어졌는데도 못 맞추죠. 그게 패시브 밸런스 단점이고요. 한번 틀어지면은 그 차이가 비슷비슷하게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심하게 차이 나면 패시브가 작동을 못해요. 제대로. 그럴 때는 충전기 계속 꼽아줘야 돼. 근데 그거를 초록색 들어왔는데 뭐죠? 그러면 패시브 밸런스다 자기가 가진 거 있으면 계속 충전을 초록색 들어와도 좀 꼽아주시는 게 좋을 수가 있고 몇 시간 안 그러면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한 3-4번을 해주시면 돼요. 완전 방전이요? 네. 완전, 그러니까 이제 완전 방전도 그게 BMS 될 때까지 방전을 시켜줬다가 다시 했다 보면 이게 방전되면서 다시 패시브가 작동하고 내리 빠지면서 올라가면서 다시 패시브가 작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 잡아주는데, 자, 여기서 BMS가 있는데 왜 패시브 밸런스가 필요합니까? 이야기하잖아요. BMS 안에는 패시브 밸런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량이 0.2A. 진짜 좋은 BMS가 0.2A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느 세월 합니까? 0.2A.
우리 이 충전기에도 몇 암페어가 충전합니까 보통? 택도 없다고요. 기능을 못해요. 아,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 그 제가 업체에서 광고할 때는 우리는 BMS 쓰니까 밸런스 걱정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광고 효과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밸런스가 제가 옛날 영상에 이쪽이나 보시면 패시브 밸런스 보드 DIY 해가지고 요게 밸런스 단자 이용해가지고 5A든 6A든 10A든 만들 수 있는 방법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게 못 보셨죠? 제가 아직 뭐 접근할 수 없는 예, 세계. 그런 방법을 해주신 게 패시브 밸런스 쓰려면 좋고요. 그럼 액티브 밸런스는 뭐냐? 자, 여기서 우리 자동차 바퀴를 이야기할게요. 4개 같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어요. 앞바퀴 2개, 뒤에 바퀴가 2개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가 바퀴를 막 쓰다가 보면 항상 앞 타이어가 먼저 닳죠. 네, 구동. 그래서 위치 교환을 해주죠. 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산철 파워뱅크를 이야기하면 인산철 파워뱅크도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4개가 구성이 됐다 보니까 플러스 단자 물리는데 마이너스 단자 물리는데 1번 4번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 끝에 있는 쪽이요? 네. 아, 그러니까 밸런스 깨지면 이 2개 1번 아니면 4번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근데 깨지는데 우리 타이어처럼 이거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못 바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밸런스는 이 이제 타이어가 만모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물통을 이야기할게요. 물통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물 수위가 높이가 틀리잖아요. 네, 높은 수위에 있는 그러니까 2번세 물을 전기죠. 일로. 이거 1번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예, 똑같이 나타내주고. 이거는 대기 전력이 무거워요. 안 좋지만 이게 있으면 간이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전기 소비하는 거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액티브보다는 액티브 밸런스가 하는 게 좋은데 전기에 많이 먹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기침하면서 이 부분 커트했었거든요. 네. 전기가 제품마다 약간씩 틀린데요. 어떤 제품은 얼만큼 일하냐 따라서 전기 먹는 양이 틀려요. 맥시멈. 근데 이 앞에 한번 측정해도 어떤 거는 0.03 먹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 0.1A 먹을 때도 있고 약간씩 틀려요. 0.1A가 어느 기간에요? 하루에요? 시간당 개념이죠. 시간당이면은 그러면 0.1이면 하루에 2.4A 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먹을 때는 요거 꺼도요. 요거 메인 자 여기서 그렇게 먹을 때는요 밸런스가 많이 깨지죠. 아, 암페어가 많이. 지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아, 똑같잖아요. 일 많이 하면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대기 전력이라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대기지만은 얘가 무슨 일을 하는. 그렇죠. 생각이야. 자기가 일을 해야지만 대기 전력이 먹고 안 할 때도 미미하게는 먹어요. 그거는 용량이 지장이 없는데 밸런스가 액티브 밸런스 물 옮기는 일을 할 때는 대기 전력을 조금 먹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이거는 지금 밸런스가 좋을 때는 거의 안 거지는 안 먹어요. 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요거 꺼버리도 대기 전력 먹어요? 그거 먹어요. 아, 얘는 이건 그냥. 이 단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 요걸 여기 꺼버리면 단자의 출력만 안 나올 뿐이지. 그렇죠. 아, 안에서는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 높이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거 안정화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요. 그 개념으로 보면 돼요. 없는 제품에 똑같이 사용했을 때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밸런스, 3년 안에 밸런스가 깨진다면 액티브 밸런스 있으면 5년, 6년 그 정도 가더라도 심하게 안 깨지고 지가 열심히 밸런스 잡아요.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과도한 전기를 뺐을 때 너무 많이 차나면 액티브 밸런스가 지나다가 사망하는 경우 있어요. 자기가 내 한계치 넘어갈 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전자제품 다 똑같아요. 뭐 과도하게 안 쓰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과도하게 힘쓰가 좋을 건 없죠. 선생님이 물건 들 수 있는 게 100kg짜리 들 수 있어. 근데 그거 1시간 들어가 보세요. 몸 무너지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100kg짜리 한 번에 드는 것보다 하루 종일 10kg짜리 옮기기 더 편하잖아요. 몸에 무리 안 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100kg짜리 금방 옮기고. 네, 그럼 추가적으로요, 요 밸런스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밸런스가 깨지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깨진 거를? 아까 여기 밸런스 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거를, 이거 측정해 보기 전에. 없어요. 용량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아, 여기 용량이요? 여기? 여기 용량도 줄어들지만
본인이 똑같이 사용했는데 전에는 4시간을 썼어요. 근데 2시간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 두 번째 전압이 14.6까지 안 올라가요. 그럼 어디서 멈춰요? 뭐 한 13.몇 정도에서 아, 멈추는 그래요? 경우 그리고 초록색 불은 들어오고요? 예. 한 세대라도 만충이 되면 BMS가 작동을 하면서 전기를 차단을 시켜버려요. 아, 그러면 한 세대라도 3.6V가 올라가잖아요. 나머지가 3.2V가 됐든 2.9V가 됐든 상관없이 전기를 차단을 시키는 게 BMS. 한 셀이라도 얼마 딱 그게 3.65 정도까지 만충이 차잖아요. 그 BMS가 가충전 방지한다고 전기를 안 받아들여죠. 배터리 보호해옵니다. 3.6이요? 3.6? 각 4개가 이때 있잖아요. 4개 중에 하나라도 3.6이 되면 65가 되면 3.65. BMS가 배터리 보호한다고 전기를 안 받아들이고 차단하고 계속 꼽으면 BMS가 자기도 피곤하니까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봤을 때 초록색 불이 들어와도 이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만 충전하고 AS를 보내든지 뭐. 밸런스 체크해봐야죠. 근데 이거 아까 밸런스를 요 단자로 제가 체크 말고도 뭐 조정할 수 있나요? 제가? 일반인들이? 밸런스 충전기 있으면 본인이 충전기에 꼽아가지고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밸런스 충전기 제가 여기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작동 방법. 그거는,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CB86이라고 게스트에게 신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을 등록해드렸어요. 그 제가 더 좋은 거는 유나가 더 좋은데 밸런스 전문 충전기거든요. 근데 유나가 단종에 대해서 안 돼가지고 이 CB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하시든 IC 충전기, RSDT T파, 그리고 Q파, T6 다 영상 다 있습니다. 저 채널 보면 작동 방법 요게 보면 다 있으니까 그 충전기 있으면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요 단자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다 밸런스 충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인도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 순간.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하라고요? 네. 할 줄 알아야 그래야지 된다고? 10년은 이상을 쓸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왜냐면 이게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 아닐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자기의 파워뱅크 있는 것마다 틀린데 100만 원인데요. 이거 이거 얼마인데? 충전기 다 해봐 10몇만 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전문 좋은 거 쓰면. 이 두 개 해도요? 예. 10만 원 초반대잖아요. 이게 얼마 한다고. 이게 딱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밸런스 단자에만 있으면 얘들 돈 아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에이스 한 번 맡기면요. 이거 택배비가 10,000원이에요. 왕복 20,000원이에요. 그 에이스 가잖아요. 일회성이고. 에이스 가잖아요. 1년 지났잖아요. 그 밸런스 업자마다 틀리지만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데는 잘 없을 거예요. 밸런스 한 번 맞추면 기계가 하루 종일 작동해야 되는데 최소 그러면 밸런스 AS는 비용도 또 들겠네요? 들 수도 있겠죠. 그 착한 업자는 공짜 해주겠죠. 1년 지나도요? 예. 이 제품은 공짜 해줍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업체는 공짜로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긴 거 보니까 예. 넘사벽 수준인데. 아니에요. 뭐, 단자도 뭐 여러 개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영상 한번 보고. 자신 없으면요. IC, RxDT, Q8입니다. 그거 사시면 한글 지원을 해줍니다. 안에. Q8은 그 메뉴 제가 한번 영상 올려놨어요. 한글, 영어는 자신 없으면 한글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한글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BMS를 최근에 보니까 뭐 200A인가요? 네. 200A를 260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BMS는 파워뱅크 용량하고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시간에 최대 전기를 얼마 뺐을까가 중요해요. 이제 선생님이 인버터가에 쓴다면 뭐 근데 나 인버터 안 써. 다 DC만 써. 그러면 한 시간에 최대한은 뺐어봐야 일반인 기준으로 60A가 넘지가 않아요. 그러면 60A 여유 주고 80A짜리만 써도 충분합니다. 용량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주행 충전을 해. 그러면 BMS의 출력은 200이지만 충전 스펙이 있어요.
어떤 거는 충전가에 200을 받아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0만 충전되는 게 있고, 60만 충전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 BMS를 이제 선정하는데, 일단 매립을 하실 분들은, 어쨌든 인버터 쓰시는 분은 200보다는 260이 출력해준 양이 많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요, 이 파워뱅크가 200짜리예요. BMS 200짜리 쓰잖아요. 200을 뺐으면요, 1시간이면 용량이 아웃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MS는 시청자분들이 높은 게 좋다 하니까 업체들도 높은 거 점점 장착을 해줘요. 비싸지도. 근데 그게 BMS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기성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업체에서 이렇게 써요. 근데 BMS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사용 패턴에서 1시간에 얼마 정도 전기를 뺐었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본인이 1시간 동안 전기 뺐쓰는 걸 생각해가지고요. 거기에서 한 20% 정도 용량을 업 해가지고 BMS 쓰면 가장 적정해요. 단 출력도, 충전도 본인 패턴을 판단해가지고 쓰면 되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높으면 가격은 비싸집니다.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아까 밸런스는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감놀자님 영상을 보니까 뭐 240A부터 여름에 생산된 거는 셀이 부풀려져 있는 게 뭐 정상인 것 같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게 정상인 것 같아가 아니고요. 그게 정상이라고 한다고 예, 이야기했죠. 정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 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240A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200A인데 그래서 200A를 샀는데 아니 셀이 좀 부풀리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자, 개인적으로 먼저 질문 전에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인산철 셀이 백풀되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네.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영상에 보면 엄청 당황을 했을 거예요. 리뷰하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런 경우가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유통업체에서 유통이 된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네, 저는 절대 백풀되게 되면 구입 안 한다고. 네.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내 기준에는요.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 괜히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백풀떼기가 되면 일단 무조건 100A짜리든 200A짜리든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무조건 폐기하셔야 합니다. 왜? 백풀떼기가 되면 빨리 사망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오목떼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영상에서 셀 가지고 직각자 갖다 대고 딱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목떼기가 가장 좋고요. 일반부터 백풀떼기 된 거 현상 없지 않냐? 표가 잘 안 나요. 내부 개봉하기 전까지는. 여기 뭐 전류가 뭐 다 안 찬다든가 이런 거 없나요? 제가? 그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백풀떼기 돼도요, 충전 잘 먹습니다. 방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빨리 방전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그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용량이 한 80% 이하로 떨어집니다. 80%면 느낄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이요? 내가 좀 많이 섰구나. 이건 전기에 좀 많이 뺐었구나. 그 정도 그렇죠. 느낌이지. 그러면 그때는 뭐 제가 열어봐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없어요. 내부 오픈 안 하는 이상 알 수가 없고요. 오픈해도 뭐 사실 뭐 그것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지 못 사용하는지 모르거든요. 백풀떼기가 심하게 되면요, 이거 들고 일어나요. 여기까지요? 예.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다리 높여 있거든요. 여기 공간이 여기가 여기 백풀떼기 싹 생성이 됩니다. 근데 될 일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일반인이 사용하실 때 뭐 평상시도 그런 현상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인산철 셋도 부품이잖아요. 어찌게 고장날 줄가 몰라요. 참고적으로 저는 새 거 사가 3번 만에 백풀떼기 해가지고 저는 백풀떼기도 됐지만 전압이 안 먹어가지고 폐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장 16개 폐기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백풀떼기가 혹시 뭐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기 과도한 전기 뺐으면 안 좋아요. 그럴 때 될 가능성이 더 많나요? 그러면? 당연하죠. 작게 뺐을 때는 잘 없고요. 특히 겨울철 네. 출력할 때보다는 충전할 때 아까 1탄에서 이야기했죠. 네. 0도 이하에서는 하지만 근데 0도 이하에서도 BMS가 차단 안 하고 충전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받아주죠 지금. 근데 하지 말라고요? 네. 아. 자기는 당연히 받아줘요.
너무 강제로 넣으면요 인산철 자기가 이게 바보거든요. 주면 준 쪽쪽 다 먹어요. 근데 안 좋다는 거죠. 날씨 추울 때. 그러면 그 배터리로 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쓸 때는 또 주의를 많이 요하네요, 그게.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좀 차단시키는 경우 BMS가 있어요. 그거는 영도를 체크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아, 일반인은 구경 못해요. 그 BMS는 60도와 0도 같이 체크하는 BMS가 있고요. 일반 BMS나 PCM은 60도만 체크합니다. 근데 그 최근에 보니까 낮은 온도에서 충전 안 되게 모 업체에서 충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 업체하고만 이야기할게요. 조만간에 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대 그 뭐 저한테는 뭐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저는 그거 피해서 충전하고 사용하고 네. 또 따뜻 뭐 0도에서 하지 말고요. 배풀떼기 되면 안 좋으니까. 예. 그거 우리 차 시동 같은 거 할 때 데미지 5분 이게 뭐 데미지가 가겠냐 하지만 누적되면 데미지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뭐 말씀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좀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하고 아는 만큼 안전하게 쓰는 거네요, 이게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시청자분들이 사실 때 100만 원 이상 투자하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우리 집에 100만 원짜리 전자제품 쓰면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공부 안 합니까? 근데 왜 파워뱅크는 인산철 배터리는 300만 원, 400만 원 매립하면서도 왜 공부 안 하실까요? 저는 이제 요게 우리 일반적으로 외장 배터리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뭐 꽂으면 쓰고 방전되면 다시 충전하고. 납산 배터리로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근데 납산 배터리 사시지 그러면. 왜냐면 납산 배터리 10몇만 원, 20만 원만 밖에 안 하잖아요. 폭발 안 한다고 하고 오래 쓸 수. 그치? 근데 100만 원이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도 공부하셔야죠. TV 100만 원짜리 사면서 공부 안 합니까? 그래서 오디오 100만 원짜리 사면 안 합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핸드폰요. 사면 얼마나 치면 공부 열심히 합니까? 왜 파워뱅크도 공부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쓰고 잘 쓰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파워뱅크 쓰실 때 안전하게 쓰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인버터. 이제 인버터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질문을 드릴게요. 까먹었네요, 제가. 네. 예. 인버터는 일탄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인버터는 제가 노세는 12V는 2kg 이상을 추천은 안 드립니다. 인버터 2kg 말씀하셨죠? 네, 12V 파워뱅크 쓰신 분은 네. 지속력 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단자들이 파워뱅크 되는 단자들이 3kg가 300개까지 된다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면 녹는 경우가 많아요. 단자들이 첫 번째 이유 단자 2단자가 녹는다고요? 네, 녹습니다. 안에 인버터 잘못 사용하면요? 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요게 녹는다는 거예요? 안쪽이 녹는다는 거예요? 안쪽 단자 이 녹는 거 많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많이 녹습니다. 믿으세요.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전에는 인버터 2kg 이상을 추천하면서도 짧게 뺐으면 됩니다. 이야기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아까 또 이야기해드렸지만 인버터 있고 내 거는 300A까지 돼, 3kg까지 돼 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해야 들어가야겠어요. 해야 또 다른 거 뭐 한 동시에 그 전자레인지 거 한 800W 이상 전기를 뺏는 게 한 개 물리 있는데 다른 게 계속 전기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220원 그러다 보니까 200A 밖에 안 되는데 저전압 알람 현상이 나요. 그 과다한 출력은 아니지만 대출력이 되니까 밸런스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최근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헤어드라이기 하나 쓰면 다른 거 다 전기 빼 끄고 하나만 쓰고 전자레인지 돌릴 때 선풍기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커피포트 돌리지 말라고.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헤어드라이기 절대 쓰지 말라고. 전자레인지를 기준으로 돌리면서 200W 이상 전기를 빼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맥시멈 최대치를 이야기한다고 헤어드라이기가 최고 좋은 것들이 우선은 한 1800W 묻거든요. 그래서 2kg 이상은 추천 안 합니다. 헤어드라이기 쓰면서 다른 거 또 뺐을까봐. 원래는 더 좋으면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써서 배터리에게 좀 데미지가 가는 데가 있고 밸런스 깨지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여기 다시 이번에는 카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요
400A 이산철 파워뱅크 3개월 만에 밸런스가 확 무너져가지고요. 네, 그거 봤어요. 저. 80A 밖에 안 나와. 그게 저 밸런스 잡고 나니까 어떻대요? 적용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 시청자하고 통화할 때 처음 할 때는 그분은 전자레인지밖에 안 썼대요. 맨 처음 할 때. 그래 나중에 또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 다 수리하고 나서 밸런스 잡고 나서 통화하면서 유도해봤어요. 그랬더니 실토. 그러니까 실토할 때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해야 돼야게 했었대. 그거 뭐 네, 하여튼 보통 사모님하고 있으면 보통 딸 있으면 해야 돼야게 막 쓰잖아요. 기본에 1시간 쓰잖아요. 그러면요 데미지가 가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그렇게 깨지고 일반 분들 모으고 쓰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 잘 썼대 그분도 3개월 만에 자기 파워뱅크 80A밖에 안 나와요. 밸런스 무너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된다고. 그건 과도하게 쓰시면 안 되겠다는 것은 인버터는 EQ 200짜리만 EQ 쓰면요 1시간밖에 못 씁니다. 풀로 전기를 뺐으면. 근데 뭐 전자레인지에 쓰는 거야. 잠깐이니까요. 뭐 네. 몇 분. 잠깐인데다가 10분 해봐야 한 1000W밖에 안 먹거든요. 절반밖에 안 먹어. 햇반대 피는 정도야. 써야죠. 아무 저는 캠핑을 고생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햇반 정도 그런 거는 쓰셔야죠. 그렇지만 인버터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12V는 EQ 이상 제가 추천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3kg짜리까지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제발 제가 이 강조하는 거 하나만 대전류 뺐을 때 하나만 쓰시는데 준수해 돌려도 절대 준수 안 해주시더라고요. 막상 장착하고 난 다음 지금 마음 안 그럴 것 같죠? 나중에 인버터 쓰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일반 가정집의 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버터는 12V는 EQ 24V 파워뱅크는 3kg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또 궁금한 거는 이제 끝났습니까? 예,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시간은 1탄, 2탄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이제 최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에도 다른 시청자분 소토리 카페에 지원자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시청하신 분들 오가지고 한번 영상이 공개돼도 되시는 분. 저같이 좀 적당히 생기신 분은 나오셔서. 상관없고요. 공개돼도 되신 분 있으면 제가 사전에 질문지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뭐 질문지 보내주신다 할 때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막상 도착해가지고 질문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대본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본을 보면 이 야사패지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대본을 없이 할 테니까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이 아이디어 참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눈높이하고 구매하시는 분들 눈높이하고는 차이가 너무 갭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한 몇 번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네.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멀리까지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